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은퇴하면 연금 많이 받아서 노후가 걱정 없다고. 그래서 괜히 비교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공무원과 교사 연금의 진짜 이야기를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제 지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 이제 평생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구나 하고 말했죠. 실제로 매달 연금이 22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직 시절의 남들보다 월급을 덜 받고 산 게 체감된다는 겁니다.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면서 결국 그 돈을 은퇴 후에야 조금씩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 손해본 느낌이 크다는 거죠. 집을 사거나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할 때도 남들보다 빠듯했고 그 결과 은퇴 후 연금을 받아도 시원하지가 않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8세에 은퇴한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연금이 있으니 안정적이라고 부러워했는데 정작 본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할 때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서 노후 창업이나 자녀 결혼 자금 또는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연금 제도 대신 퇴직금이 아예 없다 보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목돈이 없는 겁니다. 연금은 매달 나오지만 은퇴 직후 필요한 돈이 없으니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안정적이지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진 거죠. 세 번째는 지방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2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넉넉해 보이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현직 시절 30년 동안 덜 받은 월급만 따져도 수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 돈을 직접 받아서 투자했거나 저축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연금이라는 게 공짜 돈이 아니라 내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사례였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연금이 안정성은 주지만 여유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퇴 후 연금만으로 풍족하게 사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연금은 내 돈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금 금액과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것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충당될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요즘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체로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 상승과 병원비까지 고려하면 더 빠듯해지죠. 따라서 은퇴 전에 연금 외에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으로 집을 활용하거나 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만들거나 혹은 작은 부업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로 퇴직금의 유무가 은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은퇴 후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현직 시절부터 따로 목돈을 마련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으로 꾸준히 저축하거나 자녀 교육비 지출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은퇴 직전에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 일부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은퇴 전에 빚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데 만약 이 돈이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생활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빚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로 온전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10년 전부터는 빚을 갚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공무원과 교사 연금도 알고 보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남의 연금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연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공무원과 교사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가 포장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으며 생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곧 자신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실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연금액의 절대적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건강보험료 공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체감소득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근무한 교사의 경우 연금액이 200만원대 후반에서 300만원대 초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생활비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경우 월 평균 지출이 350만원 이상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금 제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와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지속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여금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개편 이후 신규 세대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제도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일수록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재 50대가 바라보는 연금과 실제 60대 이후가 체감하는 연금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령 과정에서는 다양한 공제가 발생합니다. 연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연금이 많아도 손에 쥐는 돈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제도의 문제를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위에 소비를 최적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영역에만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유지관리비와 세금, 관리비 등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추가 소득원의 마련입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능한 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플랫폼 일자리나 재취업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자산 관리입니다. 연금액이 제한적이라면
그 격차를 메워줄 다른 자산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정적인 수단만 고집할 경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배당주, 리츠, 채권 등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넷째는 제도의 활용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 각종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 전략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과 교사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안전망의 역할은 하지만 절대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만 바라보다가는 은퇴 후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과 몇 년 뒤에 준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작은 절약 습관이나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입니다.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과 건강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공무원과 교사라면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연금은 출발점일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실제 주변에서 경험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